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방과후 수업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됐는데요.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도 운영돼 일단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는 학교마다 운영 방법이 천차만별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전승훈 씨. 맞벌이 부부인데 늘봄학교가 여름방학 때도 운영된다는 소식에 돌봄 부담을 덜었습니다. 하지만 방학 땐 점심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다시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방학 동안 이 학교의 늘봄 운영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맞벌이 부부가 점심밥을 챙겨주려면 도시락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름이라 이게 음식이 좀 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 싸우고 어떤 아이는 못 싸우고 또 아이들이 싸우는 음식으로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으로서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방학 때 점심 식사를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부분 전교생 60명 이하 작은 학교입니다. 도서관 캠프 등 별도 프로그램과 방과후 수업을 중복 운영하면서 점심 예산까지 충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방학 중 늘봄학교는 기본적으로 점심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기 중에는 돌봄교실 운영비로 식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방과후 수업은 중식 예산도 따로 없습니다. 방학 때는 늘봄학교 운영 시간도 학교마다 제각각입니다. 오전에만 학생들을 돌보는 학교가 있는 반면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방학 중 늘봄 운영 시간 연장과 점심 식사 제공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방과후와 돌봄 모든 운영은 학교 안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늘봄학교 대상을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인 만큼 방학 때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영월의 하늘과 땅,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이를 작품으로 만든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들이 지역에 머물며 영월을 공부하고 거기서 얻은 영감을 작품에 투영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돌로 깎은 나한상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 인자한 얼굴을 캔버스에 새겨놓았습니다. 푸근하게 웃는 얼굴, 노하거나 괴로운 얼굴까지 인간의 희로애락이 여러 폭의 그림으로 남았습니다. 창녕사에서 출토된 317개의 나한상, 그중에도 머리만 나온 나한상 118개를 모아 그린 작품입니다. 각자의 그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우리 삶의 애환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웃는 모습들이 저한테 가슴 깊게 다가왔습니다. 영월 주천의 술샘설화를 바탕으로 석탄을 유령바위라는 이름에 빗대 끝없이 물질을 추구하는 시대를 화면이라는 화폭에 담았습니다. 송주형 작가는 회화의 음악을 접목해 처연한 역설을 담습니다. 영월의 13개 설화를 각각의 오브제로 표현하고 그 위에 불경을 외는 것처럼 설화를 들려주는 김기라 작가의 작품도 눈에 띕니다. 불 속에 들어가 보니 전날 절에서 본 우두처 같은 불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불상성산을 한 종류편이었다. 영월의 자연, 역사와 문화를 재해석하고 나아가 나와 세계의 관계를 조망하는 기획전시 영월기행 안녕 하늘 땅 우리입니다. 영월역 앞에서 오랜 시간 여관이었다가 한때 장의사가 됐다가 지금은 문화도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진달래장에서 국내외 15팀의 작가가 36점의 설치미술과 회화 등을 펼쳤습니다. 일반적인 전시 장소가 아니다 보니 작가들도 지난 3월부터 영월에 지내면서 지역을 공부했고 미로처럼 공간이 얽혀있는 진달래장의 특수성을 활용해 전시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또 영어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우리 영월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하는 내용들도 많이 좀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28일까지 영월 진달래장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학교법인 경동대가 매각을 추진하던 옛 동우대 캠퍼스 일원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이 완료됐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21일에 열린 도시계획심의에서 옛 동우대학교 부지 일대 29만여 제곱미터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동안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필요시 관련 법에 따라 제한 기간을 2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등 교통망 확충에 대비해 진행하고 있는 속초 도시관리 계획수립 영역의 옛 동우대 부지를 공공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태백시에 2026년까지 모두 164억 원이 투입되는 스마트 마이닝 실증단지가 조성됩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실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 공모에서 스마트 마이닝 사업이 선정돼 앞으로 태백시가 황지동의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지사 석탄회관에 이노베이션 센터와 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장성광업소의 제2수갱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마이닝 실증사업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광산의 조업 상황과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것으로 풍부한 광업 인프라가 갖춰진 장성광업소의 제2수갱 등에서 진행합니다. 태백시는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국토정보공사, 그리고 지질자원연구원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전문성을 지닌 민간 기업들과 함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평창 개촌마을을 클래식 예술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이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평창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국비 포함 1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클래식 축제 콘텐츠를 확대하고 클래식 아카데미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국토부 공모에는 개촌 클래식 예술마을을 포함해 전국에서 9건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강원FC가 어젯밤 열린 강릉홈 개막전에서 김천 상무에 2대3으로 패했습니다. 하나은행 K리그1 18라운드 경기에서 강원은 전반전에 선취골 등 2골을 넣었지만 이후 김천 상무의 동점골과 역전골을 허용하며 졌습니다. 한편 올해 첫 리그 경기가 열린 강릉 종합운동장에는 역대 가장 많은 11,500여 명이 모여 강원FC를 응원했습니다. 이번 경기 패배로 강원은 현재 9승 4무 5패를 기록하며 김천, 울산 등과 함께 선두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영월 동강 뗏목축제가 8월 2일부터 사흘 동안 동강둔치에서 펼쳐집니다. 지난해 기상 악화로 인해 열리지 못해 2년 만에 열리는 뗏목축제는 대표 행사인 뗏목고사와 시연을 시작으로 대형 풀장에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DJ 파티, 그리고 초대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도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또 푸드트럭 20대와 각종 음료 등 먹거리도 다양하게 준비됩니다. 강원도에서 자살 위험이 높은 학생 대부분이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승하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자살 위험 관심군 학생은 2,626명으로 이 가운데 92%인 2,377명이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81.9%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의 대부분은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월 동계 청소년 올림픽 기간에 시범 운영했던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이 오는 9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가 이용요금 등 세부 운영 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강릉시는 오는 9월 강릉 녹색도시 체험관 이전에서 문을 여는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의 이용료를 어른 5,000원, 학생 3,000원으로 확정하고 강릉 시민의 경우 요금을 1,000원씩 할인해줄 예정입니다. 또 메타버스 체험관의 세부 프로그램과 운영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강릉시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 사회적 약자는 강원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등으로 농업기술센터나 동물보호부서를 통해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을 알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